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 2학기 첫 거꾸로 수업인데, 오늘도 역시나 선생님이 화면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ASMR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볼륨을 좀 키워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내용을 나갈 건데 64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공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를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거주 공간에 변화가 생기더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첫 번째 변화가 뭐가 있느냐 보니까, 자,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토지의 자본이나 노동력을 집중시켜서 생산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고밀도 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도시에 많은 사람과 기능이 집중하다 보니까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좁은 곳에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도 역시 과거에는 땅이 남아도니까 1층이나 2층 주택에 우리가 살았는데 점점 도시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토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2층짜리가 5층이 되고 5층짜리가 10층이 되고 10층짜리가 지금은 한 50층짜리도 있죠. 그래서 토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사진을 지금 갖다 놓았는데, 이쪽은 서울의 이제 테헤란로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곳인데, 강남에 우리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빌딩 숲이죠.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주 수십 층의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공동주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우리 지산 건물 지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건물동이 되겠고, 그 아래 동네가 이제 지산동이 되겠죠. 저기 멀리에 수성못이 보입니다. 근데 군데군데 높은 아파트들이 좀 보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약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형성이 되더라. 자,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그 도시는 내부가 어떻게, 주거는 주거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상업은 상업대로, 교육, 여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구조를 한번 모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대부분의 도시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정가운데 CBD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심 업무지구 배웠죠. 도심이 이렇게 있고요. 도시의 중심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간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시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주택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좀 저급 주택, 그러니까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들이 이렇게 도심 주변에 혼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비교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하고, 또 공장이나 학교도 역시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도심도 형성될 수 있고 위성도시도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도시는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이거는 대구의 이제 지적도를 들고 온 건데, 지적은 이제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별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빨갛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진한 지역들은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뭐 아주 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연한 이 빨간색은 그냥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에 상업 기능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산법물지구도 보게 되면 동화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동대구역 주변이 되겠고, 그죠? 여기는 이제 지하철 그 2호선 죽전역이죠. 죽전역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들은 이 공업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중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먼 외곽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우리 지산동도 있고요. 그다음 위쪽에 상인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 지역도 있죠. 그리고 동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크면 클수록 기능에 따라서 이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자, 생태 환경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더라. 왜 생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원인은 도시 내에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그 과거의 조선시대의 신천은 원래 대구천이라고 해서 반월당으로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자꾸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새로 이제 물길을 돌려서 인위적으로 지금의 수로를 만들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천도 처음에는 이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표면의 포장 면적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흙이 있으면 빗물을 흡수를 하고, 그래서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는 속도를 느리게 해줄 텐데, 포장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어디로 옵니까? 하수도를 통해서 바로 하천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이제 도시에는 녹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시는 공원을 찾아보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생물 정도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생물 정도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했느냐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은 도시성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더라. 도시성은 뭐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정한 사고 및 행동 양식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남자면 그죠? 내가 밥을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자, 근데 어떨 때는 밥을 메뉴가 10,000원짜리 2개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000원짜리 2개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10,000원 내고 다른 사람이 5,000원짜리를 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거를 좀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생각에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치페이가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죠? 10,000원짜리를 먹게 되면 각자 10,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를 먹게 되면 각자 5,000원을 내게 되면 서로 동일한 게 나타나죠. 그래서 도시에 가면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익명성을 띠고 2차적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돼 있는데, 2차적 인간관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인 수단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인간관계를 2차적 인간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죠. 그죠? 지인도 아니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성이 나타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보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단점은 잠시만요. 단점은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명성이 나타나고 2차적 인간관계를 맺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대감 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우리 보면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막상 그렇진 않죠. 자, 근데 이런 이제 도시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도시성이 확산이 되는데 이게 도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교외 지역과 촌락 지역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두 번째, 직업 분화도 촉진이 되더라. 본업화와 기계가 나타나게 되면 2, 3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직업이 분화되고, 또 직업이 분화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증가되겠죠. 따라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이 되더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진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가치와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나타나게 되면, 또 도시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생활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과거의 삶에 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66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학교에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참, 이제 우리 구독과 좋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udio Jungle.